안녕하세요. 강건인문학교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책이 잘 읽어지나요? 안 돼, 이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면 책이 아마 잘 읽어질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는 위대한 독서의 힘입니다. 독서에는 정말 위대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독서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독서의 이유인데요.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마음의 양식이니까, 또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건 생각이 있습니다. 강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독서의 이유가 나를 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깨야 할까요? 개념. 내 생각. 네. 저는 내 생각의 한계를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관념이 고정돼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집. 우리 정말 고집 많이 부려요. 우리 남편님들 고집 많이 부리시죠? 네,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우리 아내님 말을 이제 잘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우리 아내님에게 저도 많이 혼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혼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거든요. 독서의 이유는 바로 그 고집을 깨자는 겁니다. 제가 체육과 출신입니다. 별로 그 정도 놀라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과 출신입니다. 네. 제가 정말 단순하고 무식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인데 제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막 좀이 쑤셔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작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체육과 출신인데, 내 생각의 한계를 저는 완전히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생의 한계를 완전히 깨고 작가와 인문학 강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컵이 있습니다. 우리 컵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붓잖아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해요. 물이 끓는 지점, 물이 넘치는 지점, 이게 임계점입니다. 저는 독서에도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뇌라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의 두뇌라는 그릇 안에 독서, 책이라는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붓고 또 부으면 언젠간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넘치는 지점이 내 생각의 한계가 깨지는 지점이고요, 이때가 물리가 트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리가 트인다는 건 뭘까요? 물리가 트인다는 것은 말문이 트인다는 거고 글문이 트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단순 무식했던 체육과생이었어요. 그런데 작가가 되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 제가 요즘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써놓고 혼자 막 감동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때로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스스로 놀래요. 스스로. 아니 내가 이런 훌륭한 말을 하다니. 뭐 이런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의 한계를 깬 사람, 독서의 임계점을 맞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독서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하고 죽으면 안 돼요. 독서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죽을 때까지 독서를 하면 안 되고 독서의 임계점을 맞을 때까지, 내 생각의 한계가 깨질 때까지, 물리가 트일 때까지. 그래서 내가 쓰는 모든 글이 정말 사람들이 읽으면 감동을 받는 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내가 한마디 이렇게 뱉었는데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뱉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주옥 같은 언어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독서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몇 배로? 두 배로 더 열심히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좀 읽고 싶어졌죠? 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독서를 3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독서는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첫째 취미 독서, 두 번째 지식 독서, 세 번째 성장 독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취미 독서인데요. 취미 독서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예요.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취미 독서를 하면 내 생각의 한계를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내 생각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주부님이 나오셔가지고 남편하고 너무너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남편이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책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길래 책을 읽었는데 대화가 안 될까? 그랬더니 이 남편분께서 무협지만 읽었다는 거예요. 몇 권 정도 읽었냐?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동안 평생 동안 무협지를 읽은 권수가 36,000권이래요. 사실 진짜 36,000권이면 어마어마한 독서량입니다. 네.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세계적인 천재 발명가예요. 근데 에디슨이 책을 몇 권 읽었대요? 2만 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에디슨보다 거의 2배를 읽은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취미 독서가 아닌 다른 좋은 책을 만약에 읽었다면 이미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미 독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미 독서도 꼭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취미 독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 독서인데요. 지식 독서는 뭐냐? 말 그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독서예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서 읽는 거, 또 전공 도서 읽는 거, 또 내 그 업무 관련된 책을 읽는 게 바로 지식 독서예요. 자, 그런데 지식 독서 하면 내 생각에 함께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책을 되게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더 이상해졌어요. 좀 책을 읽으면 좀 유해지고 바람같이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막 정말 꽉 막힌 사람. 왜 그럴까요? 맞아요. 지식 독서만 해서 그래요. 지식 독서. 한 가지 독서. 그러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깨는 독서가 아니라 내 생각의 한계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 독서와 지식 독서를 뛰어넘는 제3의 독서, 성장 독서를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장 독서에는 성공자 독서와 인문학 독서가 있습니다. 성공자 독서가 뭘까요? 예. 지금 답이 다 나왔어요. 성공자 독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자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성공자 정신이 생깁니다. 자, 성공자 정신은 뭘까요? 성공자 정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돗개 정신이에요. 자, 진돗개는 한번 딱 물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두 번째 정신은 오뚜기 정신입니다. 자, 오뚜기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죠? 네. 자, 오뚜기는 넘어졌어요. 그냥 다시 일어나죠. 그냥 10번, 100번, 1000번을 넘어져도 오뚜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바로 오뚜기 정신이에요. 성공자 독서를 하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진돗개 정신과 오뚜기 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자 독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 나에게도 그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성장 독서의 두 번째 독서는 인문학 독서입니다. 자, 인문학 독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 정신을 기르기 위한 독서입니다. 인문학은 사람인의 글월문의 배울학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글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자, 사람에 대한 글을 왜 배워야 할까요? 그거는 사람을 알기 위한 거예요. 자, 사람을 왜 알아야 할까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문학 독서는 사람 공부예요. 우리가 사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알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를 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성장 독서에서 두 가지 독서, 첫 번째 성공자 독서, 두 번째 인문학 독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자 독서를 해서 진돗개 정신과 오뚜기 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를 위해 살아요.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를 위해 살아요. 그런 사람, 별처럼 빛나는, 세상을 이끄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성장 독서를 통해서 내 생각의 한계를 깨고 독서의 임계점을 맞으면 누구나 다 정말 물리가 트여서 내가 한마디 던지면 그게 정말 주옥 같은 언어가 되고, 내가 한 문장을 쓰면 그게 정말 세상을 깨우는 그런 문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성장 독자하셔서 최고의 리더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독서의 방법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하는 거 일단 그냥 반복 독서를 하는 거예요.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대요. 반복보다 더 큰 힘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독서의 임계점을 맞을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책에서 배운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색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책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난 그동안 책 많이 읽었는데 독서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네, 대부분 그분들이 책만 읽어서 그래요. 책만 읽어서. 독서 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책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독서 후 활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사색입니다. 사색은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 김치를 우리가 담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추, 파, 양파, 소금, 생강,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배추만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요? 소금만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요? 그런데 이 다양한 재료들을 막 버무리는 거예요. 막 버무려 놓으면 어때요?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막 지식을 막 쌌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이에요. 독서를 한 후에 이 사색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맛있는 김치가 나오듯이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색 과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일두독론 국민독서 운동은 강건 씨가 주장하는 국민독서 운동입니다. 일두독론은 일두독, 일두론의 준말입니다. 자, 일두독은 뭘까요?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자는 겁니다. 일두론은 뭘까요? 일주일에 2시간의 독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입니다. 1년에 평균 독서량이 80권이에요. 대단하시죠? 미국과 일본이 세계 1, 2 국가를 다투는 데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유가. 유럽 선진국들은 1년에 50권을 읽는다고 그래요. 저 중국이 요즘 깨어나고 있죠? 서서히 깨어나는 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1년에 23권의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2015년 성인 평균 독서량 몇 권 정도 될까요? 네, 9.2권입니다. 2014년에는 9.3권이었어요. 0.1권 또 줄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이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으면 1년에 몇 주죠? 50주예요. 50주여서 1년에 1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시간 독서 운동. 그래서 일주일에 1권 독서 운동을 먼저 하자고요. 자, 하루에 1시간 독서 운동이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7시간이에요. 7시간 정도 읽으면 어떤 책이든 1권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을 빼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7시간이면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1년, 2년 이렇게 읽다 보면 독서 근육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7시간이면 충분히 2권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1시간 독서 운동, 일주일에 1권 독서 운동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1년에 100권의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00권 독서를 실천하고 최고의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비아 씨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1년에 100권씩 책을 읽고 있어요. 한비아 씨가 지금 58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한번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7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감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근데 한비아 씨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독서해서 그래요. 1년에 100권. 1년에 100권을 읽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1시간 독서 운동, 일주일에 1권 독서 운동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으면 저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음은 일두론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다툼의 공화국입니다. 저 국회에서부터 기업,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의 부재.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다 듣기만 해요. 그냥 듣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듣다가. 한 번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대화를 시작했다가 끝날 때 참 가슴 아프게 끝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내님과 독서하기 전에 좋은 취지에서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말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나올 때는 따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만 그러나요? 네, 많이 동감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독서 토론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 군부대, 관공서, 기업, 특히 저 국회 모여서 일주일에 책 2권씩 읽고 2시간씩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매주 그런 독서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일두독론 국민독서 운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어서 100권의 책을 읽는다. 그리고 2시간씩 토론을 해서 소통의 부재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일두독론 국민독서 운동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시고 몇몇 분들이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해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체육과 출신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자고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거의 10년 세월을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서 18시간씩. 자, 그 정도 했으면 삶에 좀 혁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삶이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그래서 그때 고민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다 찾은 게 뭘까요? 그게 독서였어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 안에 제가 갇혀 있다는 거를. 그리고
독서를 알게 됐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리딩으로 리드하라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독서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책을 읽었대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위대한 사람, 막 세상에 가장 부자, 막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독서하다 죽겠다는 결심으로 막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막 에디슨,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내 생각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독서하다 죽겠다라는 결심을 책을 읽었다면 평범한 나는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독서를 제 모든 걸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하루에 한 권씩.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책을 안 읽으면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한번 살펴볼까요? 독서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강건생각,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쉬운 책과 끌리는 책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수준보다 좀 낮은 책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성장을 하게 돼요. 책을 읽으면. 그러면 내가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언니 오빠들 책도 나중에는 쉽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되고요. 두 번째는 끌리는 책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혀 내가 이 책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데 그냥 확 그렇게 끌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 책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끌렸는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놔두고요. 끌려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읽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내 생각의 한계를 깨고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독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독서 운동. 처음에 일주일에 한 권 읽고 나중에 일주일에 2권까지만 읽으면 누구나 다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죠? 진짜 균형 잡힌 신앙은 신과 인간을 잘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개척을 했어요. 3년 반 후에 교인 수가 제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신만 알았어요. 신만 알고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람 공부를 하고 그 2가지를 안 거예요. 다 힘들다. 그런데 행복하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